자, 이론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어요. 이론을 이해하기가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단순한 BIM 운용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BIM 팀장, 그러니까 매니저급의 팀장이 되려면 이러한 이론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안 하고 바로 실습을 하면 저도 사실은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직급의 어떤 BIM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언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볼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간단하게 그냥 뭐 하나 만들어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주 정도 밀린 것 같은데 안 밀릴 수도 있겠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빗을 우선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17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20 버전도 물론 사용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 17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17 버전을 하고 있는데 학교 라이센스가 끝났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좀 난감한 상황인데 나중에 해결이 될런지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하여간 17 버전을 시험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보면 이제 레빗은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고 패밀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건물, 하나의 건축물을 프로젝트. 그럼 패밀리는 뭐냐? 가족이냐? 그게 아니라 건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 자, 벽, 지붕, 그다음에 벽에 붙어 있는 칠판, 전등, 문, 세면대, 대변기, 이런 모든 요소들을 패밀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패밀리들이 뭉쳐서 만나면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빗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작업과 패밀리를 만드는 작업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쫙 쳐져 있죠. 그래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밀리를 만드는 기술은 상당히 배우기가 힘들어요. 아마 몇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참고로 저는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웠기 때문에. 겁나 힘듭니다. 하여간 그래서 패밀리를 만들고 작성하고 하는 일은 우리 수업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수업 내에서는 없을 겁니다. 프로젝트를 주로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프로젝트도 보면 열기가 있고, 세로 작성이 있고, 시공 템플릿, 건축 템플릿, 구조 템플릿, 기계 템플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로 작성을 누르면 어차피 시공, 건축, 구조, 기계 템플릿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우리는 당연히 건축 템플릿을 사용을 할 겁니다. 건축 설계를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시공 관련된 사람이다 하면 시공 템플릿을 열 거예요. 그다음에 구조 설계를 하는 사람은 구조 템플릿, 기계나 전기 설비를 하는 사람은 기계 템플릿. 하지만 우리는 건축 템플릿을 열 겁니다. 이 템플릿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축 템플릿이라고 하면 건축 설계를 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쫙 모아놓은 게 건축 템플릿이에요. 자, 건축 템플릿을 여기서 바로 눌려도 되고, 세로 작성을 눌려도 됩니다. 세로 작성을 눌려도 어차피 보면 시공 템플릿, 건축 템플릿 이런 식으로 또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건축 템플릿 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건축 템플릿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열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쪽에 왼쪽 가장 상단에 있는 이 R자, 내빗할 때 R자, 이거를 누르면 쭉 메뉴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어플리케이션 메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내보내기, 제품군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오토데스크 제품들을 같은 컴퓨터 안에 설치를 하면 여기에 서로 연동될 수 있게 쭉 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게시, 인쇄, 닫기, 옵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 요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퀵 어세스라고 부릅니다. 신속 접근. 그래서 뭐 열기, 저장하기 뭐 이런 것들인데 주로 안 씁니다. 잘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나마 잘 쓰는 거는 아마 요 정도? 요거 가는선 TL 단축키로는 TL 가는선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요거 집 기본 뷰 기본 3D 뷰라고 하는 요거는 가끔씩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축, 구조, 시스템, 삽입, 주석 이런 것들을 탭 메뉴라고 불러요. 탭 메뉴.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건축적인 작업을 할 거다 하면 당연히 건축, 구조적인 작업을 할 거다 구조, 시스템, 그러니까 뭐 전기, 기계 이런 것들을 할 거다 하면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런 것들을 리본 메뉴라고 부릅니다. 리본 메뉴.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요게 특성창입니다. 특성창. 그리고 밑에 있는 게 프로젝트 탐색기 창입니다. 가끔씩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또는 얘까지도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항상 저를 부릅니다. 교수님, 창이 없어졌어요. 자, 제가 딱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 창 없어졌어요 하면 이제 혼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창이 없어지면 상태 창이 그러니까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랑 특성 창이 없어지면 뷰에 뷰 탭에 가장 뒤에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보면 프로젝트 탐색기 나왔죠? 그 다음에 특성을 체크하면 이렇게 다시 나타납니다. 얘는 옮겨도 돼요. 어떤 사람은 이 프로젝트 탐색기를 아예 여기에다 배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시 반쪽으로 하고 싶다면 요 밑 아랫부분, 요 부분의 아랫부분에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보통은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벽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일 앞에 있는 건축 탭에 제일 앞에 있는 벽 단축키로는 WA입니다. wall 할 때 WALL 앞에 두 글자 WA wall. 그래서 벽을 클릭을 하면 왼쪽 클릭입니다. 당연히 왼쪽 클릭을 하면 보면 또 리본 메뉴가 바뀌었죠. 쭉 바뀝니다. 그래서 보면 특성창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기본 벽. 지금 내가 그리고자 하는 벽이 이 벽인 거예요. 기본 벽, 외벽, 스터드, 벽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벽. 그래서 내가 뭔가 바꾸고 싶다. 나는 이 벽이 싫어. 다른 벽으로 그릴 거야 하면 이 특성창의 이 부분, 이런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벽들. 아까 이런 것들을 패밀리라고 부른다 했죠. 패밀리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는 일반 200mm짜리 할 거야. 일반 200.
자, 눈치가 빠른 사람은 요 부분이 갑자기 생긴 거를 보셨을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원래 없다가 요 부분이 갑자기 팍 생겼어요. 이거를 옵션 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벽은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 있어요. 옵션이 뭐야? 하면 나중에 뭐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가 뭐냐면 바라보는 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여기서 바라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결국은 나중에 이게 인면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인면, 이쪽에서 바라보는 인면. 그래서 웬만하면 프로젝트는 이 안쪽에, 이 바라보는 요 시선의 안쪽에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걸 넘어가면 나중에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벽 아까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클릭. 그래서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벽이 쭉 마우스를 막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쭉 그려질 거예요. 자, 레빗은 아주 똑똑한 애라서 수직을 이렇게 잡아줘요. 수직을 웬만하면 딱 알아서 딱. 그다음에 각도도 보면 45, 40 이런 식으로 딱딱딱 1단위 내지는 뭐 5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한번 그려볼게요. 클릭, 또 클릭, 또 클릭,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클릭. 자, 얘는 또 아까 똑똑하다고 했죠? 프로그램이 대략 내가 요 부분을 연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가다 보면 얘가 알아서 탁 이렇게 파란색 점선으로 가상의 교차점을 만들어줘요. 저 끝점하고 여기 가고 딱 동일한 위치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 위로 클릭. 완료가 되면 ESC 키를 한 번 누르면 지금 내가 그리는 벽의 명령이 종료가 되고 또 한 번 더 누르면 벽이라는 명령 자체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습관적으로 ESC 키를 뭔가 어떤 명령이 끝나면 ESC 키를 두 번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따닥. 저도 습관적으로 그냥 두 번 따닥 누릅니다. 자, 이러면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우스 운영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휠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펜이 됩니다. 펜. 그쵸? 그 다음에 휠 버튼을 밀고 당기면 줌마웃이 됩니다. 자, 내가 어떤 벽을 선택하고 싶을 때 CAD랑 똑같습니다. 내가 그 벽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면 이 벽을 선택할 수 있다요. 선택된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클릭을 하면 이 벽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이 벽과 이 벽을 두 개를 선택하고 싶다 하면 이 벽을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벽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쵸? 내가 이 벽 전체를 클릭하고 싶다 라고 하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해도 되지만 두 번째 방법은 마우스를 올린 상태에서 그러면 이 벽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상태에서 탭 키를 한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전체가 선택 가능하게 바뀝니다. 선택된 게 아닙니다. 선택 가능하게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돼요. 탭 키입니다. 탭 키. 자, 얘는 CAD랑 똑같이 범위 선택도 먹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긁으면 이 영역에 걸치는 모든 애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 영역에 걸치는 애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이 안에 들어와야지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저 두 개가 선택이 안 되겠죠. 자, 요렇게 긁으면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 애들이 선택이 되겠죠. 이거는 CAD랑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내가 선택했던 거를 취소하고 싶으면 그냥 다른 빈 곳에다가 아무데나 클릭을 해도 되고 또는 ESC 키를 눌려도 됩니다. 줌인, 줌아웃, 펜, 휠 버튼 꾹 누른 상태에서 펜, 줌인, 줌아웃. 자, 이거는 2D일 때의 운용 방법이고 3D일 때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3D로 한번 지금 만들어 놓은 거를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내가 집 모양 가끔 쓴다 했죠? 이 집 모양을 누르면 3D 뷰 상태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그렸던 게 평면의 1층도 평면입니다. 뭐 이거 굳이 가지 마세요. 또는 여기 보면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면 3D 뷰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있을 겁니다. 그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열면 3D 뷰라고 하는 거에 하위 카테고리가 열리는데 여기에 3D를 더블 클릭하면 역시나 똑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전에 화면은 1층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평면도에 앞에 열어서 십자가를 열어서 1층 평면도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전환하는 또 다른 방법이 열려있는 화면들. 내가 조금 전에 3D 뷰는 열려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할 때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쵸? 자, 내가 화면을 여러 개를 동시에 보고 싶다 하면 윈도우 할 때 W, 그 다음에 타일 형식으로 보겠다 할 때 T. 그래서 WT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타일 형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면도도 열었다. 인면도 열었죠? 이 세 개를 타일 형식으로 보고 싶다. WT 하면 이런 식으로 타일 형식으로 봅니다. 배치도까지 열었다. 얘도 타일 형식으로 보고 싶다. WT 하면 이런 식으로. 근데 창이 많이 열리면 많이 열릴수록 레빗은 조금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닫아줘야 됩니다. 다시 WT 하면 이런 식으로. 자, 3D 상태에서는 운용법이 조금 다릅니다. 줌인, 줌아웃은 똑같은데 펜도 똑같은데 회전이 있어요. 오비탈은 Shift를 누르고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오비탈이 됩니다.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쵸? Shift와 힐 버튼입니다. 줌인, 줌아웃. 비슷한 것을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상자가 뷰 큐브라고 부르는 애인데 이걸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서리를 누르면 이 형태의 모서리를 누르면 여기서 바라보는 모습, 그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옆에서 바라보는 모습, 옆에서 바라보는 모습 이런 식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요 동서남북 돼 있는 걸로도 얘를 이 동그라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돌려도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평면 상태 위에서 바라보고 싶다. 북쪽이 여기로 갔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동쪽에서 본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면 동자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보고 싶다. 옆에서. 그다음에 다시 아이소로 보고 싶다. 북쪽에서 보고 싶다. 이런 게 됩니다. 뷰 큐브를 이용해서. 간단하죠? 레빗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모든 화면들이 동시에 이제 수정이 되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WT 눌려서 이렇게 평면도 하고 3D 뷰가 동시에 이렇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이 벽을 이런 식으로 더 늘렸다. 자, 벽을 늘리기 위해서는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다시 올리면 이렇게 커서가 바뀌어요. 이동 모양으로. 그 상태에서 다시 또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쭉 끌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는 클릭을 하면 여기 보면 요 리본 메뉴에 보면 요게 이동 툴입니다. MV 단축키로는 MV인데 얘를 다시 또 클릭하고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그쵸? 근데 보면 얘를 수정을 하면 얘도 바로바로 바뀌죠, 같이. 그쵸? 이게 레빗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을 하나 달아볼까요? 벽 옆에 있는 문. 그래서 그냥 클릭합니다. 이렇게 클릭. 보면 이렇게 문이 달리죠? 자, 다 하고 나면 항상 ESC 키 두 번 따닥. 다음에 창도 달아볼까요? 창. 여다지 창. 다른 걸로 뭐 할게요. 1200에 150. 미다지. 그래서 여기도 클릭 하면 이렇게 창이 달리죠? 얘도 ESC 키 두 번 눌려서 종료.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이제 뭐 가구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보면 사람도 있고 자동차 3D 상태에서도 작업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D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넣는다든지 또는 나무도 뭐 있습니다. 빨간색 나무 뭐 이렇게 나무를 심는다든지 심으면 여기 평면상에서도 이렇게 그려지죠. 또는 뭐 가구를 놓는다든지 가구가 쭉 내려보면 뭐 헤이 테이블 하나 설치해 볼까요? 평면상에서 클릭.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헤이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뭐 지붕은 좀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천장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건 좀 다르라서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다시 싹 지우겠습니다. 얘들을 3D 상태에서 전체 선택, 영역 선택해서 델키, 딜릿. 자, 3D 창 닫아버리고 1층 평면도 창을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사각박스의 박공형 지붕의 집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방이 없는, 문과 창만 있는. 그래서 벽, 단축키로 WA, 벽. 건축 탭에서 벽. 자, 옵션바 항상 잘 보라 했어요. 그래서 높이를, 벽이라는 거는 높이라는 개념을 가진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높이 개념. 그리고 길이 개념도 가지죠. 그래서 길이는 내가 그리는 만큼 길인데 높이는 어디서 설정해 주냐? 이 옵션 바에서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높이를 지금 제가 작업하는 거는 보면 1층 평면도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여기에 2층까지 1층에서부터 여기 보면 다시 특성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이스 구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랫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1층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윗부분 상단 구속 윗부분 어디에 있느냐? 2층에 있다. 그래서 1층에서부터 2층 사이에 벽을 그리겠다는 뜻입니다. 위치선, 벽 중심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놔둘게요. 간격 띄우기, 뭔지 모르겠지만 놔두겠습니다. 결합 상태 허용, 뭔지 모르겠으면 놔두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클릭이 아니라 숫자로 한번 조절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 데서나 클릭, 그리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쭉 움직입니다. 이렇게 삐뚤지 말고 옆으로 거의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한번 이렇게 움직여 놓은 다음에 키보드에서 숫자를 쳐도 돼요. 내가 12m짜리 12,000짜리 벽을 그리고 싶다 하면 옆으로 옮겨 놓은 다음에 12,000이라고 숫자를 칩니다. 키보드에서. 그리고 엔터를 치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쵸?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 여기까지 그려졌죠? 다시 또 밑으로 보낸 다음에 수직으로 정확하게 밑으로 또 12,000이라고 치고 엔터. 또 옆으로 보낸 다음에 12,000이라고 엔터. 그 다음에 위로 1200을 쳤나 보네요. 이렇게 뭔가 잘못했을 때는 컨트롤 Z 누르면 아니네요. 컨트롤 Z가 안 되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마우스를 여기 끝점에 갖다 대면 이렇게 끝점이 잡힙니다. 여기서 클릭해서 옆으로 보내서 또 12,000 엔터. 그 다음에 위로 가서 마지막에 다시 시작점 클릭. 그러면 사각 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ESC 키 2번 3D 뷰 상태로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집 모양 클릭하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탐색기 창에서 3D 클릭하든지. 그래서 집 모양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WT 해서 두 개 화면 분할해서 볼게요. 이렇게. 자, 얘도 지금 그림자가 없고 하니까 막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 1대 100이라고 되어 있는 옆에 상세 수준이라는 게 있고 옆에 보면 이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와이어프레임은 얘를 이렇게 투명하게 보는 게 와이어프레임이고, 그다음에 은선은 그냥 선으로만 보는 거. 그다음에 음영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그림자가 지어 있는 모습. 그다음에 색상 일치하면 아마 똑같을 겁니다. 이거는 이 벽이 가지고 있는 재료의 색상. 그 다음에 사실적이라고 하면 렌더링 됐을 때의 모습. 좀 자세히 보면 얘는 재질이 없나 보네요 지금. 그 다음에 레이 트레이싱은 하지 마세요. 레이 트레이싱은 조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렌더링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어차피 레빗은 렌더링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화질도 안 좋고 괜히 속도만 다운됩니다. 컴퓨터 속도만.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음영 처리 정도로 놔둔 상태에서 작업을 할게요. 여기서 문을 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벽 옆에 문 단축키로는 DR입니다. 도어 할 때 DOOR의 약자 DR. 단일 플러시 양방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뭘로 해볼까요? 아무거나 여러분들 원하는 거 1000에 2050짜리 그래서 벽에 갖다 댑니다. 이렇게. 자, 문도 설치를 잘 보면 마우스를 벽에 갖다 대면 처음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는 안쪽으로 열리게 하고 싶다면 마우스를 조금 더 밑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열리는 방향을 바꾸고 싶다 하면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요. 다시 나는 바깥쪽으로 열리게 하고 싶으면 마우스를 위로 올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개표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대략 그냥 아무 위치나 클릭. 그 다음에 문을 다 달았으면 ESC 키 2번 눌려서 종료. 그 다음에 창을 달아 볼게요. 또 창. 이번에는 고정 단위 1500에 1500. 그래서 대략 여기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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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ESC 키 2번 눌려서 종료. 자, 바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닥은 지붕과 바닥 이런 것들은 스케치 화면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한번 직접 해볼게요, 바로. 그래서 바닥, 여기 있는 바닥, 바닥 하면 화면이 갑자기 뿌얘지죠. 뿌얘지면서 스케치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바닥을 그리는 거예요. 바닥이 될 부분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선이 있고 직사각형이 있고 여러 가지 선을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이 나와요. 자, 여기 있는 선을 해볼까요? 선을 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의 바닥이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바닥이 있습니까? 이런 바닥.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바닥. 여기에 열려있는 바닥.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바닥이나 지붕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닫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열려 있으면, 자,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초록색 체크를 누르면 이제 완료가 되면서 바닥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보시면 선 닫힌 루프 내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영어를 한국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번역이 이상한데, 선은 닫힌 루프, 그러니까 닫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이라이트 된 선, 요 하이라이트 돼 있는 선들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열려 있다 지금.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를 닫아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 다음에 다시 선 선택해주고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닫아주고 확인을 누르면 이번에는 됩니다. 지금 안 누를게요, 일부러.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러 날 수 있는 경우는 또 뭐냐면 선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에러가 납니다. 그렇죠? 선은 교차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얘는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선이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는 경우.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하나의 선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면 선이 이런 식으로 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확인을 누르면 선은 겹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어디가 겹쳐 있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표시 누르면 여기가 겹쳐 있다 라고 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확대로. 그러면 괴소 한 다음에 뭐가 겹쳐 있지 하고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닫혀 있는 선을 두 개를 그리는 건 가능합니다. 바닥을 여기도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런 거는 가능해요. 자, 그리고 선은 요 선뿐만 아니라 사각형을 이용해도 됩니다. 직사각형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고, 또는 뭐 다각형도 됩니다. 다각형은 아까 보신지 모르겠지만 다각형을 선택을 하고 여기 보면 측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몇 각형을 그릴 건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삼각형을 그리고 싶다 하면 여기다 3을 넣으면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호도 있고 곡선도 있고 타원도 있고 부분 타원도 있고, 얘는 뭐냐면 선 선택입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거, 내가 만약에 이 벽의 바깥으로 직사각형으로 하면 요런 식의 바닥을 그리고 싶다라고 봅시다. 요런 식의 바닥. 그럼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얘를 이용해서 선 선택을 이용해서 요 벽의 요 선을 선택을 하면 바깥쪽 선이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 바깥쪽 선이 쫙 그려져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탭을 배웠죠. 그래서 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리면 저게 파란색으로 선택이 됩니다. 탭을 한번 누르면 저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들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탭키 두 번 눌렸습니다. 첫 번째 한 번 누르고, 한 번 누르니까 벽의 중심선이 잡혀서 또 한 번 더 누르면 전체가 잡힙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근데 보면 벽의 중심선을 잡아주네요. 별로 안 좋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애는 뭐냐, 얘는 벽을 선택하는 애입니다. 아예 선이 아니라.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벽을 클릭을 하면 벽에 이렇게 안쪽 선, 이렇게 선이 그려지죠. 나는 만약에 바깥쪽 선을 하고 싶어 하면 여기 보면 파란색 화살표가 보일 겁니다. 얘를 클릭하면 바깥쪽으로. 자, 얘도 탭 키를 이용하면, 자, 벽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탭 키를 한번 누르면 전체 벽이 선택이 되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전체 한 번에 다 그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또 파란색 화살표를 누르면 바깥쪽으로,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지붕도 똑같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지붕. 그러면 지붕을 어디다가 작성하겠냐? 지붕은 2층 여기가 2층까지니까 2층에다 바로 작성을 할까요? 또는 뭐 지붕층에 해도 되는데 2층 예. 그 다음에 사각형을 선택해서 뭐 여기 딱 맞게 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크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해서 확인하면 이런 식의 경사지붕이 만들어집니다. 자, 나머지 시간은 이런 거 한번 실습을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리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한번 그려보세요. 뭐 도중에 에러가 나도 되고 뭐 약간 뭐 잘못돼도 되니까 이것저것 한번 다 해보세요. 구조 탭에서도 뭐 바닥도 한번 해보고 시스템은 사실은 하기 힘들 겁니다. 에러가 많이 날 거예요. 하나씩 뭐 해보세요. 이것도 뭐 대지 구성 요소 하면 나무 같은 거 심을 수 있는데 나무도 심어보고 하면서 각자 뭔가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걸로 해서 오늘 실습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꼭 뭔가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